어저께 윤석열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요. 뭐라 그랬냐면 해외 순방이 민생이랍니다. 와, 진짜 얘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렇게라도 말을 해야죠.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가 만약 순방 나가서 뭔가 성과가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윤석열이 바이든 쩔레쩔레 따라다니면서 미국에 투자한 게 133조라 그랬잖아. 한국이요 윤석열 나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과랍시고 투자 받았다 뭐 이렇게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게 총 1년 7개월 동안 7조인가 그렇게 돼요. 예, 7조. 7조. 예, 예. 그러니까 7조를 벌어오고 미국에만 133조를 퍼줬어. 예. 영국 가면 영국한테 몇 조 퍼주고 네덜란드 가면 어떻게 퍼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웬 인생?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되는 핑계 있잖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내가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내 뜻은 내 의도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순방을 갔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일반 국민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해외 출장 가서 돈 펑펑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더를 따오지 못했어.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됐든 민생이 됐든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친놈인 거지.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새끼 데이터 가져와 새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이걸 있는 거야.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올해 순방 예산 249억 모두 소진하고 ABB 329억 추가했었잖아요. 네. 역대급이잖아. 578억. 가서 펑펑 쓰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번에 그 엑스포 이야기도 그쪽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5천억 넘게 썼어요. 근데 그 예산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부산에서 뭐 쓰고 뭐 행사하고. 한국 행사할 때 쓰는 거야. 투표권 없는 부산 시민들한테 그거 다 솔직히 선거를 위해서 돈 뿌린 거 아닙니까?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의도를 가지고 그 돈을 쓴 거죠. 우리가 윤석열이 해외 순방비 많이 쓴다고 비판을 안 하려면 성과가 막 많아야 돼. 나가만 뭔가를 가져와. 그러면 거기에 1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때 그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 국익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근데 박근혜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거의 150억 대 200억 원대 가지고 해외 순방하고 외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만 500억 넘게 써야 됩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3번 왔다 갔다 하면서 578억 썼다고 했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한 번 나갈 때마다 45억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 국익훼손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이 곧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익이란 뭐냐. 야, 이찍 대가리들아. 내가 오늘 분노해서 한마디 더 할게. 국가란 곧 뭐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국익이야. 국민이 이득이 없어. 저 국익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왕의 이익을 훼손한 거예요. 이게 미치더라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 짐이 곧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잖아요. 해외 순방비 578억 쓰고 엑스포 29표 받았어.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사건이에요. 여러분 엑스포 뭐 다 따라잡았네 박빙이네 개소리 하다가 보니까 119대 29가 정말 우리나라 최소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에 가장 창피한 사건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도 뭐 이재명 가지고 대장동 가지고 계속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로 국익훼손이고 배임이고 횡령이고 이 안에서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왜 저렇게 지랄지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석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치하기 싫어한다. 나가서 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해외 순방 많이 간 것도 드물지만 이렇게 성과 없는 것도 드물어요. 맞아요. 아니 1년 동안 13번 나갔고 19개국 갔으면 사실 진짜 국내에서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저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빈 초청으로 방문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뭔가 돈 내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하고 무역을 통해서든 어떤 뭐 문화 관계에서든 군사 문제든 어떤 측면에서라도 거래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는 나라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교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국빈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에 돈 퍼주고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느냐? 결국에는 심기경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대구 한번 가고 다시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부산 한번 가고 다 나갔다 오면은 또 대구 한번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을 뺑뺑이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헤쳐모으려고 하나? 그렇지, 그렇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게 지들은 막 그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팩트 체크해 보면 이번에 ASML 네. 예, 예. 그 장비 다 인텔에다 6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고가의 장비 인텔에 먼저 주고 삼성은 언제 줄지도 몰라요. 뭐 했어? 그럼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다고. 아예 없지는 않겠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200조 퍼주고 한 7조 정도 얻어오면 네.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7조도 사실 원래 투자 예정돼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윤석열이 갔기 그렇죠. 때문에 새롭게 뭐 투자 약정하고 체결한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요, 그 윤석열이 한 개국 방문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은 보통 한 15억 들었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이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국빈 방문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개 나라 방문하는데 15억이었는데 25억으로 10억 증액됐다는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아니 사실 뭐 1, 2억 증액됐다고 해도 분노할 일인데 10억씩 증액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아니 코레일 역사에 예산 부족으로 화장실도 없애는 정부에서 와, 왜 자기들 나갈 때는 10억씩 이렇게 쳐쓰냐고요. 그래놓고 외교 순방이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왜 내 옆에 있었으면 귀싸대기 날아갔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호텔에 투숙할 때 미리 이제 스텝이 가가지고 이거는 냉장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이거는 소파, 이거는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왜 그러는 이런 걸 거야? 다 붙였다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도 똑같은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해외 순방할 때 호텔 투숙하면 이렇게 스태프들이 미리 가가지고 요거는 소파예요, 요거는 TV예요, 요거는 전자레인지예요 다 붙여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그 박근혜 때도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뭐 메모지로 붙였다더라. 근데 그게 똑같은 소문이 다시 돈다는 건 박근혜를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도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네. 자, 야, 해외 순방이 민생이란 말에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놓고 국무회의나 이런 거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자화자찬을 그렇게 해요. 와, 진짜 실력 없는 새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어떤 회의냐면 이런 캐릭터가 나 강남 8회권 출신이야. 너무 거리감 갖지 않았으면 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남들은 관심 없어. 관심 없으니까 지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해외 순방에서 뭔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생 하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제일 못하는 게 외교라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 방점을 찍었어. 네. 너는 더 이상 외교하지 마. 주둥아리 나불거리지 마라고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 생각이랑 다르게 외교 순방이 민생이라고 이야기해. 왜? 민생이 되려면 외국의 기업을 유치를 해, 한국에.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면 돼요. 그게 민생이지. 아니 외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공장 짓게 만들어준 새끼가 무슨 우리 민생을 이야기해.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실제로 현장에 한번 볼까요? 저 일자리 최근에 나온 자료예요. 이게 12월 26일 날 나온 자료예요. 제조 현장직 연령대별 구직 증감률. 30대 이하 40대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50대 특히 60대 이상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일자리 구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했어. 솔직히 말해서. 안 늘어나 기업들이. 로봇이 만들고 AI가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얘네들이 또 그렇게 비판하던 놈들이 이 정권 들어갔고는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지랄 연병을 해요.
근데 저 60대 이상이 일자리가 늘어난 건 사실 절대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은퇴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경제난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낮은 조건으로 일자리에 재진입한다는 맞죠. 뜻이거든요. 은퇴하고 예. 월급이 한 반도 안 되는데 다시 이제 그렇죠. 숙련공으로 들어가는 예. 경우예요. 질 낮은 일자리. 아,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실제로 일을 해야 될 나이 또래 사람들은 지금 일을 일자리가 못하고 있는 줄어들고 거죠. 있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근데 민생이야? 심각합니다. 외국에 우리나라 공장 세워주는 게 민생이냐고. 다음 거 한번 봐봐요. 40대 취업자 수치. 이것도 어제 나온 자료예요. 지금 40대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저렇게 줄어드는 40대 취업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60대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이 고용률에서는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민생이냐고. 다음 거 한번 봐봐요. 5대 시중은행 건설업종 대출 잔액. 이게 이제 그 PF 대출이랑 예. 맞물려 가지고 이게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건설업종 대출 잔액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예. 새로 지은 아파트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미분양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남도 오른다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실거래는 그렇게 안 돼요.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은 지역은 사실 분양 포기한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전체 부도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게 터진다 그 레고랜드 이후에 그런데 지금 사실 요만큼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총선까지 미루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총선 무서운 이후에 거예요. 터뜨릴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저 PF 사태는 엄청나게 큰 도미노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거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되면은 못 사는 사람들만 피해가 커져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은 IMF 때 한몫 챙겼잖아요. 네. 딱 그게 걱정되는 거고. 민생 파탄입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이 순방이 민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내년에도 순방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분노 안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순방을 더 이제 중지시켜 버리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진짜 순방만큼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놈들을 한번 정권 잡았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들 재밌는 자리에 보셨던 그런 사진 모습 한번 꼭 보고 싶다. 진심. 자, 수수님, 황인선님 감사드리고요. 민주과에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수수님, 저의 일상에 있어서 나의 아저씨 같은 존재 푸나님, 저를 위로해주는 방송 새날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표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